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한 해에 약 400만 명 이상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고 있고요. 이 중에 200만 명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유기한 교수를 모시고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질환이죠. 척추질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셔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유기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척추를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뭐 우리 상체를 잘 지탱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척추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이 말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위로는 이제 머리를 받치게 되는 거고 이제 아래로는 뭐 골반뼈랑 연결이 돼서 하지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흔히 척추라고 하면은 이제 5개 정도의 뼈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경추 그리고 이제 목이죠. 그리고 흉추 요거는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추라고 하면 허리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척추들이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천추, 미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척추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기둥이고 머리를 받치고 있고 골반을 받치고 있으면 정말 우리 몸에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에서 기둥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척추가 소위 말해 망가졌을 때, 손상이 됐을 때 네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는 척추라는 그 뼈의 구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뼈의 뼈 사이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크,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안에 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뭐 터졌다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쪽에 뼈가 있지만은 그 뒤쪽으로는 우리 척수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경이 뇌에서부터 이어지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 또 디스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눌리게 되면은 뭐 또한 이제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디스크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신경,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는 디스크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좀 뭐 쿠션 같이 그렇게 위치를 하는 거고 그 신경은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데요. 그 디스크가 보통 터지면서 뒤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허리도 아프지만은 뭐 팔다리까지 저릴 수가 있고 뭐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해에 약 400만 명 이상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제 허리 통증으로 아마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보통 어떤 통증을 말씀하세요? 보통은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아니면은 뭐 쑤신다 뭐 저리다 뭐 이런 식으로들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도 아프지만은 이제 내려가서 뭐 엉덩이가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아니면은 뭐 다리까지 저리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저리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스크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허리에서 지나가는 그 신경들은 그 다리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지만 신경이 눌린 부위에 따라서는 다리까지도 뭐 발끝까지도 저리고 아프고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면 저림 현상도 심해지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앞서도 교수님께서 그런 표현 주셨어요. 디스크가 뭐 찢어졌다, 터졌다, 네네.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진짜 허리 디스크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다양해요. 네네. 그럼 이 다양한 표현마다 질환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이제 사실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병은 아닌 거고요. 그 디스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 사이에서 정상적인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인 건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친다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이제 손상을 받으면은 그게 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뭐 얘기할 때는 보통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좀 종류를 구분을 짓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단순히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삐져나온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겉에를 싸고 있는 게 조금 찢어지면서 안에서 이제 줄줄 흘러나오는 단계까지 그렇게 뭐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줄줄 흘러나온다라고 하니까 디스크가 어떤 상태로 뭐 액인가? 그 디스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은 먼저는 그 겉에는 섬유륜이라 그래가지고요. 약간 질기게 단단하게 이렇게 테두리처럼 껍데기처럼 돼 있고 그 안쪽에가 수핵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젤리 같은 성분의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섬유륜 안에 그 수핵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상이나 노화로 인해서 그 섬유륜이 금이 가고 찢어지면은 그 젤리 같은 수핵이 그 질질질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보통 뭐 흔히 말해서 디스크가 터졌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 디스크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했을 때 왜 우리가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생기면 이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증상이 바로 딱 느껴져요? 사실 뭐 저도 제가 당해보진 않았는데 그 환자분들 표현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뭐 잘못 삐끗한 이유로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다리가 찌릿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어쨌든 보통 처음 나오는 증상은 대부분은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시고 근데 또 가끔씩은 허리 통증이 전혀 없이 다리만 저리고 다리만 땡기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딱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허리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나이 드시면서 뭐 노화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안에 있는 그 젤리처럼 돼 있다는 그 수핵이라는 부분도 나이 드시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디스크가 터지지 않아도 충격 흡수를 좀 잘 못 해주면서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노화 그리고 또 뭐 어떤 충격이 허리에 가해졌을 때 그 외에도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건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그 외상이나 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겠고요. 이제 젊은 연령일수록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이 빈도가 좀 높게 되겠고 나이가 드실수록 외상보다는 그런 퇴행성 변화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큰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미세한 그런 충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섬유륜이 자꾸 충격이 받다 보면은 뭐 그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문의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좀 버스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그 직업 특성상 좀 한 자세가 좀 오래 지속되는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네네. 허리가 좀 의자 안쪽도 좀 좁은 공간이라서 일하고 나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도 어떤 뭐 특별한 뭐 운동법이나 뭐 조치법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뭐 운동법이나 바른 자세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이랑 말씀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유기한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말씀하신 증상이랑 내용을 들었는데요. 네. 그 우선은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운전을 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그 운전을 오래 하는 게 사실은 허리에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단은 좀 꾸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고 운전은 그 특성상 도로에서 이게 막 요철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진동이 허리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적인 사람분들처럼 뭐 단기간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허리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좀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은 계속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허리 근육이 좀 꾸부정하게 굳어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를 가급적 이제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앉아가지고 등받이에 좀 기대서 있어야지 허리에 그나마 좀 그게 부담이 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 해주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발달을 해야지 그 디스크를 좀 보조를 해주는 거라서 이제 허리 앞뒤에 있는 뭐 앞쪽에는 복근들하고 뒤쪽에는 허리 기립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코어 운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코어 운동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저기 그 긴장감이 좀 심해도 그렇게 좀 허리가 아픈가요? 그러니까 허리 긴장감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안 좋은 자세로 유지가 되다 보면은 이제 막 근육이 쉽게 말해서 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좀 굳고 뻣뻣해지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럴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 다리가 약간 살짝 저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 허리로 인해서인가요,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그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다리 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허리 협착증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허리가 안 좋으면은 허리 쪽에서 그 지나가는 신경이 조금 자극을 받거나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경이 다리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리 저림도 이제 뭐 허리 쪽 통증이 동반돼 있다면은 허리로 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혹시 뭐 좀 짚으셔서 운동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몰라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뒤로 쭉 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뭐 스트레칭은 뒤로 펴주는 게 나은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꾸부정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점점 디스크가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자도 깊숙이 앉아서 이제 등받이에 기대가지고 꾸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는 그 허리를 쫙 펴주시는 거 있죠? 네네. 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허리를 C자로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죠.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자세로 계속 그렇게 있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꾸부정해지는 걸 좀 방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뭐 항상 무리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근육이 좀 과하게 긴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리 쿠션을 두는 건 어때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척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랑 등이랑 허리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해부학적인 커브가 곡선을 그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과 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약간 C자 모양의 그런 전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방으로 만곡이 돼 있는 그런 게 해부학적으로 더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도움을 받으려면은 뭐 말씀하신 쿠션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또 문자로 궁금증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요. 몇 달 전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통증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걸로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디스크가 이제 아니라고 들으셨다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영상 검사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MRI 같은 거를 아마 받아보셨는데 이제 통증에 비해서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아마 디스크가 아니라 들으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진 정도로 심하진 않으셨겠지만은 아마 뭔가 좀 통증을 유발할 만한 병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 아프고 보셔야 되는 문제니까 아프실 때는 뭐 이제 처방을 받거나 하는 약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뭐 진통제 같은 거 드시는 거에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안 아프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약을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고, 불편할 때는 약을 먼저 드셔보시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안 아파졌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뭐 코어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의 종류로 따진다면 일단은 사실 그 보통 환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데 이제 운동이라 하면은 단순 걷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30분 걷는 게 좋냐, 1시간 걷는 게 좋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근데 이제 단순 걷기는 이제 우리 뭐 심폐지구력이나 체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허리를 위해서 딱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조금 힘을 주고 빳빳이 세워서 걷는 게 좋으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결국은 그 디스크나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지 그거를 좀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어 운동들 아니면은 이제 물에서 하는 운동이 사실은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뭐 수영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수영까지는 힘들어도 할머니들 뭐 아쿠아로빅이나 그냥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수영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걷는 운동만 해도 좀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가 같은 건 어때요? 아 그런 것도 좋죠. 예.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7418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하지도 못하겠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엄마가 한참 앉아 계시다 일어나시려면 아이고구구 하시면서 허리에 손을 얹으며 일어나십니다. 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안 좋아지신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된대요. 허리를 똑바로 펴시지를 못하신다고. 혹시 도움되는 운동 수영 말고 방금 수영 얘기하셨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집에서도 이제 맨몸 운동처럼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 진료실에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운동 같은 거를 그 많이들 여쭤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전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좀 뽑아서 붙여놓고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누워가지고 그냥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다리 근력 운동도 결국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배랑 엉덩이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뭐 그런 운동들 등을 받치고 누워서 다리를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허리 기립 근육에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 아니면은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플랭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 스쿼트 같은 거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신 코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요번 문의 주신 분은 그 어머님께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또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통증이 지속되면은 그 단순히 운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한번 병원을 방문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발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꽤 빈도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디스크가 수술을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그 탈출증,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수액이 흘러나와가지고 뭐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거나 자극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건데 그때 수술을 한다 하면은 결국은 그 빠져나온 디스크를 쏙 꺼내는 작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멀쩡한 디스크까지 굳이 무리해서 꺼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건 꺼내냈지만 남아있는 또 다른 부분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은 후에 통증이 재발하면은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발의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이 재발해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계단을 걷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번과 5번이요. 그 제 생각에는 발 때문에 허리가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발이 아프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뭔가 좀 걸음걸이 자체도 평상시랑 달라질 거고 그렇죠. 좀 불편하게 걷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한쪽 발만 아프시면 반대쪽에도 하중이 가게 되거나 그런 게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허리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일단 병원을 가셔 보셔야겠네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동반이 같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그 발의 통증이 어쩌면은 뭐 단순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허리로 인해서 발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태블릿 PC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도 아닐까. 잘못된 자세에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꾸부정하게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약간 꾸부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꾸부정해지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게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받이에 기댈 정도로 깊숙이 앉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허리도 허리지만은 목에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목도 마찬가지로 좀 전방보다 약간 상방 한 10도 정도 상방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추 목 쪽에 올바른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바른 자세 하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 혼자 좀 얘기 좀. 저랑 PD랑 둘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저희 마이크 위치를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높이셔가지고. 네, 높이 좀 해주세요. 저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때의 자세. 사실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침대가 얼마나 폭신한가. 침대의 경도 그리고 또 이 잠을 자는 자세 이런 것들도 허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한 침대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푹신한 침대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돌침대에서 자는 거 안 좋죠. 너무 직접적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너무 딱딱한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말랑해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강도는 뭐 중간 정도의 강도가 낫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는 자세는 허리도 허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척추다 보니까 목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높은 비계를 비면은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이 꼬부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낮은 비계를 비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또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요. 이제 옆으로 잘 때는 또 비계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정도 적당한 높이의 비계를 베셔서 어깨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옆으로 자면 허리가 많이 아프던데 네네. 옆으로 자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주진 않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옆으로 주무시다가 시작은 옆으로 잤는데 주무시면서 나도 모르게 뭐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는 거군요. 이 사람이 잘 때는 또 자기 모습을 잘 모르니까요. 이런 이야기 왔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는 아닌데 다리가 저려서 허리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조금 있긴 한데 디스크로 인해 다리가 저린 건 아니고 좌골신경통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으면 다리 저림이 더 심해져요. 지금 좀 좋아지긴 했지만 좌골신경통은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이제 보통 증상이 우리 허리 디스크 증상이랑 비슷하게들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쪽 우리가 신경근이라 그러거든요. 신경근이 눌리는 거가 이제 디스크의 증상이라면은 좌골신경통은 이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서 좌골신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눌리거나 압박을 받거나 뭐 자극을 받거나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증상은 비슷하게 다리 저림이나 다리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운동으로 극복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신경이 눌렸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거를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필요하면 주사를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 나아지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는 하나요? 좌골신경통?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만약에 눌려 있다 치면은 눌린 거를 풀어주는 수술을 하는 게 완치가 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뭐 마냥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뭐 여의치 않으면은 뭐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도 사실 수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어떤 곳에서는 수술 안 하는 게 낫다. 버틸 때까지 버텨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뭐하러 버티냐 아픈데 수술해라. 이러시는 곳도 많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지만은 수술은 말하자면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비유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암 수술처럼 허리 수술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본인이 안 아프신 방법을 찾아서 안 아플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약을 뭐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요런 거 저런 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낼만 하시면은 뭐 수술까지 안 가는 것도 방법이고 하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고 뭐 5분도 못 걸을 정도로 아프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또 그거를 억지로 참고 사시느니 그냥 수술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결국은 그 상태에 맞게 그 결정을 하는 거고 담당 의사랑 상의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서 나아진다면 수술을 굳이 권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을 자꾸 고민을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이유가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 인해서 100% 완치가 되지는 않는 건가?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지만은 정형외과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부 전공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무릎이나 뭐 어깨 예를 들면 그런 곳은 이제 우리가 뼈랑 근육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예측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네.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을 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은 신경은 뭐 시기를 지나서 이미 손상을 받아버리면은 수술을 해서 풀어놔도 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그 신경으로 인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거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필요하면은 또 뭐 억지로 참으시느니 수술 받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 통증 때문에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수술 받을 필요는 없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신경이 오랜 기간 눌려 있거나 심한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은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비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수술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병원 가시기 전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참아봐야지 하시는 분들 복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복대는 뭐 예를 들어서 뼈가 금이 가거나 뭐 수술 이후에 좀 안정이 필요하거나 요럴 때는 뭐 복대 내지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을 권고를 드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차면은 뭔가 좀 어르신들이 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시는데 그거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들이 오히려 약화가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런 거는 안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내 근육이 약화될 수 있다. 자, 오늘 시간 빨리 갔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허리 디스크로 혹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을 위한 허리를 좀 잘 지켜주세요. 뭐 이런 당부의 말씀. 네. 사실 이제 그 허리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정형외과 적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비율이 허리 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게 나이가 드시면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할머니들 뭐 무릎에 관절염 생기듯이 허리도 결국에는 뭐 일종의 소모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예방하고 늦추는 게 계속 말씀드린 그런 근육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생기면은 또 뭐
너무 좌절하거나 억지로 참지는 마시고 인근의 병원에 가가지고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기본적인 검사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 항상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 나오시면 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유기한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형외과 전문의 유기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